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일보육제 실시를 제안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거는 또 통합당 얘기니까 먼저 이양수 의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전일보육제 사실 최근에 보수정당에서는 못 봤던 아젠다인 것 같은데요. 김종인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실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죠.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얘기 꺼내기는 이렇게 끝냈습니다. 예전에 서울대 예. 그 교수들한테 물어보면은 예전에는 그 우체국집 아들, 딸들이 제일 서울대생 중에 많았다.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열심히만 하면 서울대 갈 수 있었다는 그런 시대였는데 요즘은 서울의 중산층 또는 뭐 잘 사는 분들, 뭐 예를 들면 조국 씨 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명문대 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교육이 너무 이 교육의 어떤 평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공교육을 좀 강화하자. 그럼 공교육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네.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다 그 방과 후 수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교육의 영역을 공교육에 이제 도입을 하면 일자리도 또 많아지고 학생들도 평등한 교육권을 침해받지 않고 또 교육을 제대로 잘 받아서 좋은 대학 그리고 또 부모의 그 부가 대물림 되는 그런 것을 단절할 수 있지 않느냐는 굉장히 좋은 생각에서 되신 것 같고요. 예. 사실 우리 당이 뭐 이걸 처음 내려온 건 아니고요. 그래요? 사실 그 의료보험제도, 요즘에 건강보험제도를 맨 처음 도입하신 분이 바로 김종인 위원장이 그 보사부 장관 할 때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 그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된다 그랬는데 저분이 관철을 시켰잖아요. 예. 사실 그 당시 정권에서 오히려 이렇게 그 진보적인 정책을 해낸 거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그 김종인 위원장이 그때도 같이 개입을 해서 보육을 3세에서부터 5세까지 국가가 도와주던 것을 0세에서부터 5세까지 도와주자 해서 지금 그게 안착이 됐습니다. 네. 이런 차원의 연장선에서 이번에 또 다시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김종인 위원장의 전일보육제 제안. 네. 역시 참 발빠른 행보, 깊숙이 그 침투하는 그 이슈 선점. 네. 대단하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종인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방금 이양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0세에서 5세까지는 되는데 그 이후에 치약 이후에 초중학교 학생들 방과 후에 제대로 돌보지 못해가지고 그 부모들이 그 보육 부담이 있어서 그 취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그것 때문에 출생률이 저하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신 건데 근본적으로 사교육보다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겠다. 취지에 크게 공감합니다. 다만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종일학교제를 하는 건데요. 거기서 뭘 배울 것인가? 현실을 보면은 방과 후에 우리 아이들은 거의 다 학원을 갑니다. 학원과 과외하고 그렇죠. 그렇죠. 학원을 가서는 하는 게 선행학습이에요. 선행학습을 하는데 공교육에서는 선행학습이 지금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면 부모들이 원하는 거는 학원을 학교에서 대체를 해주면 좋겠다. 라는 건데 지금 법으로는 그게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개발, 인성 개발, 뭐 만들기, 체육 활동 이런 것만 할 것 같으면 참 좋은 건데 아직은 저 대학 입시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그런 현실들을 감안한다면은 그러면 우리 애가 저 학원 안 가고 학교에서 그냥 친구들하고 놀다가 처지는 것 아니냐 그런 저 걱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교육하고 사교육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일 학교에서 방과 후에 수학 공부, 영어 공부를 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해결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보니까요,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파격, 던지는 화두 같은 것들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좋은 평가도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당내에서는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오늘 있었던 한 목소리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실력을 인정할 수 없는 상대방한테 4연속 참패를 당하고 변화를 주도했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잃어버리고 외부의 히딩크 감독에 의해서 변화를 강요받아야 하는 바로 그 현실. 이게 현실인지 초현실인지 진보의 아류가 돼서는 영원히 2등이고 영원히 집권할 수 없습니다.
네, 오늘 열렸던 세미나에서 이제 원희룡 지사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외부의 감독에 의해서 변화를 강요받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화두가 당내에서는 뭔가 설득을 잘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거든요. 예. 아니, 근데 많은 의원님들이 김종인 의원이 위원장께서 던지는 화두에 대해서 탄성도 저지르고, 탄성도 지르고, 예. 박수도 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원희룡 의원님 같은 경우, 도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권 후보자잖아요. 네. 대권 후보자들은 이제 당에 많은 사람들의 인기도 좀 얻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못 얻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당에서 이게 단합을 하고, 또 외부에서 누구 인재를 데려오는 것보다 우리 당을 잘 아는 사람들, 우리 당을 그동안 위해서 헌신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역사에 책임을 지고 전면에 나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김종인 위원장께서 지금 이 여러 가지 화두에 대해서 던지는 것을 잘 보면은요, 저는 과거의 등소평이 좀 생각납니다. 흑묘, 백묘론. 예.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지금 진보의 정책이 있고 보수의 정책이 있다. 여태까지 그렇게 계속 나눠와 있었습니다. 네. 네. 예, 왼쪽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고 오른쪽 사람들이 맡아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나눠왔는데 그건 이 시대에는 그게 없어졌다고 저는 봐요. 예. 김종인 위원장이 특히 생각하는 바는 국민이 맞닥뜨린 문제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거를 잘 해결하는 사람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 정당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박지원 선생께서 그런 말씀을 쓰셨더라고요. 예. 공자, 맹자, 도덕과 도를 아무리 깨치면 뭐하냐. 백성이 굶어 죽으면 아무 소용없다. 예. 백성을 도탑게 만드는 것이 그 정치인들의, 위정자들의 가장 큰 의무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좌우, 진보정책, 보수정책, 무슨 보편복지, 선택복지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국민이 지금 맞닥뜨린 문제를 누가 더 잘 해결할 수 있느냐. 그걸로 선택받는 후년의 대선이 돼야 된다 차원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네. 원희룡 의원도 역시 그거에 공감할 거예요. 원희룡 지사도 공감할 텐데 우선은 본인이 당내에서 여태까지 헌신해온 것들 이런 것들을 인정해달라는 발언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보, 보수, 정책 따로 없다. 잘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슈를 좀 너무 빼앗기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은 안 드시는지요? 이게 새로운 이슈나 주장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학계나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제기되었던 그런 문제고요. 근데 이제 통합당은 그동안에 이제 계속 선별적 복지, 선별복지를 주장하신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보편복지로 태세 전환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보편복지를 하자는 건지 요걸 갖다 좀 명확히 좀 해야 될 것 아닌가 해서 국민이 좋다면은 방금 이양수 의원님 말씀하시지만 국민이 배가 고프지 않고 행복하다면은 누가 제기한 이슈인지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서로 이렇게 국민의 국민 민복을 위해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이런 모습 거기서 누가 더 진정성이 있고 누가 더 이 이슈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끌고 갈 그런 능력이 있느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경쟁으로 여야 관계가 바뀌는 그런 것들을 국민들은 원하실 겁니다. 네, 오늘 두 분의 말씀만 들어본다면 여야가 정책으로 훈훈하게 이제 경쟁하는 모습을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두 분 말씀은 여기서 이제 끝내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